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중간고사 채점이 잘못됐다며 복수 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학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시 지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철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기차역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대규모 가상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현재 닷새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개기 시작하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잠시 숨고르기 중이었던 비구름대가 밤사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청도가 151mm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경산은 77mm, 안동은 44, 대구 41mm로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를 뿌렸던 가을 장마 조금씩 물러날 기미가 보이는 듯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점차 개기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경북 북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여전히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도로 절개지가 무너져 국도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국도 36호선에서 도로 절개지가 붕괴되어 15톤 화물차 40대 정도의 흙과 돌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토사가 영주 방향 2개 차로를 덮어 복구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2개 차로를 이용해서 양방향 통행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재빨리 감지하고 대응에 나선 부산과는 달리 대구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남북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단 회의에서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관문 역할을 할 제2의 중추공항이 아니라 영남 지역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 공항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공항을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하는,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외국에 출입국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항을 우선 지향해야 될 것이다. 규모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부산시는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똘똘 뭉쳐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규모 축소 방침조차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 형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또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면 부산하고 꼭 싸움하려고 덤비는 어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참 이 행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어느 누구도 규모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지나칠 만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 경북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성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211건인데 이 중 성폭력이 81건으로 38.4%를 차지했고 강절도가 28.4%로 뒤를 이었습니다. 1호선보다는 2호선이 많았고 피해자의 신고율이 낮은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발생한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에는 각각 3명과 4명의 경찰이 배치돼 순찰을 하고 있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최근 계속된 비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생육이 약해졌다며 농작물 병해충 발생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벼는 이삭도열병과 세균벼 알마름병 발생이 증가해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고 벼멸구와 홍명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이 확인되면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급격히 번질 우려가 있는 고추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 약재가 골고루 묻도록 충분한 양으로 방제하고 과수의 병해는 나무 상단에 발생하는 병든 과실을 제거해 2차 전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간고사 채점이 잘못됐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학생 손을 들어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중간고사에서 국어 과목 채점이 잘못됐다며 대구의 한 여고 3학년 학생이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채점을 다시 해 내신 등급이 달라진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진짜 화나요, 진짜. 제가 못해서 여러 것도 있는데. 수시 모집을 불과 2주 앞두고 내신 등급이 대거 바뀌면서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튜브로 경기선상에 있는 99점 문제 바뀌었습니다. 이과가 40명, 문과 20명, 100명 정도 가지고 몇 판을 해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당초 정답 처리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가처분 신청도 기말고사가 끝난 몇 개월 지난 뒤에 이뤄져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위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다시 의논해서 복수 정답해야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정이 하거든요. 너무 난감해서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채점에 대해 처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시 모집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구미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10곳 가운데 9곳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시가 1억 원 이상 지원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27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93%인 25곳에서 96건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된 복지관 가운데 한 복지관은 자부담해야 할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다른 일부 복지관들은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운영위원회에 규정보다 적게 개최하는 등 기본 규정을 어겼습니다. 구미시는 이들 복지관을 상대로 보조금을 회수하는 한편 주의 조치했습니다. 대구 경북 성인 3명 중 1명꼴로 비만이고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대구 경북의 건강검진 수검자 124만 명 가운데 30.8%가 비만이고 남자는 35.7%, 여자는 24.9%로 남자의 비만율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은 2010년 3.02%에서 2012년 3.26%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6배, 신장암에 걸릴 위험은 1.8배 높게 나타나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철강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 당국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철강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 세관을 통한 철강 제품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어났습니다. 국내 전체로는 지난달까지 1,309만 톤이 수입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했는데 중국산이 763만 톤으로 31.2% 늘어났습니다.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철강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형강을 많이 생산하는 현대제철은 최근 중국산 H형강 제조업체를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스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가운데 일부는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은 지난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서 중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H연강 200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차적으로는 시정 조치했지만은 다음 2차적으로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중국산 철강제로 지역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원산지 단속 강화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효도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차량의 애칭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국내 최초의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 3호선의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대구의 랜드마크에 걸맞은 애칭을 공개 모집합니다. 3호선 애칭 공모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참여 방법은 온라인 공모로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올 상반기에 사전 예방감사의 일환인 원가 심사에서 모두 417건 4,070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서 3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사 분야 299억 원, 용역 분야 62억 원, 물품 분야 4억 원 등입니다. 주요 절감 유형으로는 수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및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가설 방음벽 높이 조정을 통해서 18억 원을 절감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설계 기준을 조정해서 14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하루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기차역에 갑자기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경에서 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가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기차역이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테러범이 시민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이 저희들은 완전히 포위된다. 즉시 인질을 풀어주고 무기를 버리고 소환하라. 소환하라. 경찰 타격대와 군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진압하고 연이어 폭발물 처리팀이 나서 상황은 서둘러 종결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시 테러범이 설치한 또 다른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번엔 역 전체로 불길이 옮겨붙습니다. 다행히 5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해 부상자를 옮기고 시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실시된 국가 비상사태 훈련인 을지 연습으로 1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전략적 요충지인 문경에서 열렸습니다. 문경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경북선이 교차하는 저기 노리는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폭파당하는 그런 상황을 가상을 해서 특히 인원에 대한 구조 활동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적시적절한 구조 활동이 정말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을 분석해 병원은 물론 이동통신사 등 위기시 공조체계 확립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시는 국가적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체 등 4천여 기관, 40만 명이 참여하는 을지 연습은 2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대구에너지시민연대가 내일 저녁 7시부터 수성모 상당공원 일원에서 2014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시민체험과 축하 공연,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 등으로 진행돼 에너지 절약의 자발적 실천을 도모하고 에너지 수급과 대도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구 중견작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 지역 출신 작가 가운데 구상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40대에서 60대 중견작가 문상직과 노태욱, 윤병랑 등이 참가해 작품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뿌렸던 비구름대가 밤사이 다시 강해지면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비를 뿌렸던 가을장마 조금씩 물러날 기미가 보이는 듯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점차 개기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경북 북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여전히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비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뒤덮고 있는 비구름대는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많고요. 노면이 미끄러운 만큼 빗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22도, 한낮에는 26도를 보이겠고 봉화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머물겠지만 청송은 27도, 의성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울진의 한낮 기온은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